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주목!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위해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이자 보상 비율로 대표되는 안정성 비율을 봤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는지를 보기 위해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을 확인했었죠. 기업이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매출을 총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으로 나눈 총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을 봤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한지, 수익성이 있는지, 자산을 활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죠. 그 다음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일종의 성적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관점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든, 유동자산이 증가하든, 자기자본이 증가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외형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 전체의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단기말 총자산에서 기초 총자산을 뺀 금액, 총자산의 증가 금액이 분자해 정기말 총자산이 분모했고 100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에는 유동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이걸 세분화시켜 유형자산 증가율, 재고자산 증가율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분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유형자산 증가 금액을 분자해 정기말 유형자산 금액을 분모에 넣으면 유형자산 증가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가 금액을 분자해 정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분모에 넣으면 재고자산 증가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의 증가가 총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감사인으로 감사대상 회사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기말 대비 금액의 변화를 스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총자산이 증가했는데 매출채권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면 먼저 매출이 더 증가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연중 매출이 고르게 발생했는지를 더블로 체크합니다. 연말에 매출이 급증했다면 밀어내기 매출은 아닌지 기간 기속 테스트 및 매출채권 회수 조건에 변화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죠.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증가액을 기준이 되는 기간의 매출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매출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성장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회사인 카카오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를 모를 수가 없죠. 국내 메신저 1위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게임, 미용실, 뮤직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죠. 카카오의 별도 재무제표상 2018년 매출액 증가율은 20%, 2019년 29%, 2020년 17%로 매년 급성장해 왔습니다. 카카오는 3년 사이에 주가가 10배 상승했는데요. 동종산업으로 구분되는 네이버의 매출액 증가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이버 역시 별도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액 성장률은 2018년 18%, 2019년 12.75%, 2020년 5.81%입니다. 매출액 크기로만 보면 네이버의 2020년 별도 매출액은 4조 1266억 원, 카카오의 2020년 별도 매출액은 1조 7792억 원으로 네이버가 2.3배수 높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사이 카카오의 주가는 10배 상승했으며 네이버의 주가는 5배 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의 증가율로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는 합병이나 분할의 효과도 제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억을 버는 A회사 그리고 200억을 버는 B회사가 합쳐서 사명을 A로 바꾼다면 합병의 효과로 인해 매출액이 400억을 버는 A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정기 대비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손익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업이 마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한 마트를 폐업시키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 매각으로 차익이 어마어마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이벤트가 당장의 순이익은 증가시켰더라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손익은 영업손익 그리고 비영업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관점에서 이 회사가 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부동산 매각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진에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시죠.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그 이상보다 판매관리비, 판촉비 등이 증가하여 영업손익 자체는 줄어들었다면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판단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순이익 증가율도 보시죠. 아까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기 대비 영업이익의 증감을 나타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은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감을 정기비교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과 같이 보는 것이 해석하기에는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려면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 둘 다 체크해야 하는데요. 외적인 성장은 매출액 증가율이나 총자산 증가율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영업활동으로 인해 이익을 냈는지를 보려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의 손익까지 고려한 성장성 비율을 보려면 순이익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이런 성장성은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재무적 지표들을 어디서 보면 가장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다트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시정보 활용마당에서 재무정보 조회, 그리고 회사 간 주요 계정 비교를 선택하면 조회할 계정들을 모아서 조회해 줍니다. 법인 유형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되며 사업연도, 보고서명, 연결 재무제표를 원하는지 별도 재무제표를 원하는지를 선택하면 업종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FM스쿨, 재무적인 숫자들에 익숙해지는 아비투스를 두세요. 여러분의 투자 시야도 넓어질 것입니다. 남들이 가공한 정보만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